안녕하세요. 영어학 잠깐 오리엔테이션 겸 오리엔테이션은 뭐 또 1월 달에 다시 한번 하지만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4학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죠. 4학년. 지금 이번 2월 달에 졸업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졸업생이세요? 예. 그럼 다 임용 이번에 한번 다 보셨죠? 이번 시험 다 보셨죠? 예. 올해 임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학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통사론이 좀 까다롭고요. 의문론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은 거의 통사론하고 이제 의문론이 전부이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드릴게요. 자, 핸드아웃 자료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나눠줬는데 하나는 2019년도 기출문제 통째로 다 하나 선물로 다 보셨겠지만 근데 올해는 문제를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저 소개하는 거. 저 소개 보시면 이제 저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저쪽 동네에서 한 15년 정도 임용을 하다가 이쪽으로 작년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옮겨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제 저 수업은 뭐 다른 팀하고도 뭐 비슷하게 저런 테마별로 해서 이제 모듈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 뭐 constituent test 그러면 이 constituent test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하면 preposing에 대해서 그 다음 postposing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해서 주로 이제 1, 2월 달은 통사론 위주 스쿨 그라마하고 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은 이제 영어사, 그 다음에 의문론, 모폴로지, 세멘틱스, 프라그마틱스에서 보통 4개월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1, 2월 달에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게 불가능해요. 통사론만 4개월 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워낙 문제들이 어렵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케줄은 5, 6월 달에 보면 이제 원서 특강에서 제가 올해에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앤드류 라드포드 책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서 바자츠의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것만 하면 이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덧붙인 게 뭐냐면 티처스 그라마에 특별히 코안 거 있잖아요. 스쿨 그라마. 올해도 역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죠. 에젝티브. 에젝티브 기억 안 나세요? 어반하고 ultimate. 이게 여기 이 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언트 그라마라고 여기서 말하는 스튜언트 그라마는 또 다른 건데 쿼크 앤 그룬밤이 쓴 건데 이 책에서는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나운 프레이즈하고 어드버브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은 기출 문제를 이제 2019년에서부터 역순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5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10몇 년간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작년 것을 올해 것을 포함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푸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론을 잘 아세요. 이론은 잘 아는데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게 힘들어요. 적용이 안 돼요. 이 적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특별히 뭐 재수생, 삼수생쯤 되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 못 풀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점을 잘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기출문제 및 제가 10몇 년간 가지고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는 완전 새로운 문제. 올해 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는데 9월 달에 낸 문제 그대로 나왔죠. 엑스트라포레이션.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엑스트라 포지션 문제를 냈는데 이그젠플까지 똑같죠. few people로 시작하는 이그젠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새로운 문제, 유형, 그 시대마다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한번 저희들이 밟아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들의 서비스로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 원서 특강을 하게 되면 뒤에 연습 문제는 잘 안 푸세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에 답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잘 안 풀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문제 되게 많거든. 그래서 안 풀어져요. 제가 올해 라드포드 책에 연습 문제를 풀었죠.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안 왔으니까 대답이 없는데 제가 풀었어요. 거기에 요 엑스트라 포지션 이 few people 문제가 연습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저한테 들었던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문자 계속 온 거예요. 선생님, 라드포드 책에 그 연습 문제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인천대학교 애들이 문제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수업했거든. 근데 이걸 그대로 이 학원에서도 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연습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잘 학원에서 안 하셔요. 그래서 이거로 제가 보너스로 해줬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려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연습 문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 10월 달에는 또 Linguistics for the Linguist라고, 이것도 또 유명한 책이에요. 많이 시험에 나오는 책인데 이것도 역시 연습 문제가 답이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그 교수님은 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놓고 뒤에 답을 달았어요. 답을 달았는데 10문제 중에 하나 정도만 달아, 나머지는 안 달았어. 나머지 안 다니까 그건 또 학원에서 안 해. 그 저는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책들을 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연습을 다 풀었어요. 그 연습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보너스로. 작년에 이거 대박 났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그냥 풀었더니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 연습 문제를 내가 또 9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2번 푼 거지, 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못 맞춘 애들이 없더라고. 다 맞췄더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원서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 연습 문제가 중요해요.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죠. 연습 문제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해드릴 테니까 잘 푸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9, 10월 달은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는 통사론 문제만 푸는 거예요. 통사론의 영역만 문제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감을 익히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나눠졌던 기출문제처럼 한 회 보는데 영어학이 6문제 나와요. 그중에 보통 통사론 3문제, 보통 이제 의문론 1문제, 2문제, 한 문제가 보통 형태론이나 의문론을 내는데 2019년도는 공교롭게도 의문론 셋, 통사론 셋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통사론 셋, 의문론 3개 나온다는 보장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형태론이라든가 의문론도 섞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작년에 혹시 저한테 최종 11월 달에 와서 들으신 분? 작년에 11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하나도 안 왔네. 11월 셋째 주에 최종 모의고사 정리를 제가 2시간 했거든요. 그때 엑스트라 포지션을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나온다고 찍었어요. 그때만 와서 들은 사람들 다 맞췄어. 그 사람 럭키한 거지.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도 되게 최종 정리도 중요하니까 그때는 엑기스만 뽑아서 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문제 내용들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에서 통사론, 의문론, 형태론 몇 문제씩 나왔나 이렇게 보면은 눈에 다 보이시잖아요. 아하, 거의 통사론, 음성학, 의문론 위주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금방 보이실 거고요. 특별히 이제 2018년, 2019년도 문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요 통사론에서 나왔는데, 보통 지문 A에
지문 A에 내용을 주죠. 그리고 지문 B에 예문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문이 정문인지 비문인지, 그리고 이 예문이 왜 그런지를 지문 A의 근거에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지문 A의 내용에 80% 정도만 정보를 주고 20% 정도는 내가 이미 공부하고 가지고 왔어야지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20%가 어때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대학이나 학원에서 가르친 적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2018년도 예를 들자면 지문 A에서는 TP와 CP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P와 CP를 AND나 OR나 BUT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연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카테고리끼리 연결해야 된다. 컨정션 룰에 의해서. 그래서 NP는 NP, TP는 TP, CP는 CP끼리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TP하고 CP를 연결하면 비문, NP하고 AP를 연결하면 비문. 이렇게 지문 A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문 B에 뭐를 줬을까요? TP와 CP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을 했어요. 정문일까요? 비문일까요? 시험 문제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때요? 비문이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문이래. 이런 황당한 일이. 난리 났지. 왜 지문 A에서는 실컷 이렇게 말해놓고 이러냐 그랬더니 그 출제했던 교수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모르는 요 2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TP가 모양은 TP인데 CP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이때 CP의 C가 제로이지만 CP일 수가 있다. 그거 보고 null, comp 혹은 complementizer hypothesis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적용해야 된다. 거로 이 TP가 겉보기는 TP지만 사실은 CP다. 그러니까 CP인데 CP가 정문이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냐고 지문 A에서 그 설명 안 해줬는데.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null complementary hypothesis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교수급 아니면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황당한 점 문제를 냈어요. 황당하게. 돌아버리지. 그래서 빗발처럼 정확하겠죠. 이게 뭐냐 이게. 뭔 문제를 있다고 내냐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작년에 하여튼간 좀 이렇게 논쟁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아예 지문 A를 주지 말지. 그냥 네 마음대로 지문 B 주고 그냥 왜 그러냐 하지. 네 마음대로 내지. 이런 문제가 엄청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영향이 있었는지 신경을 좀 썼더라고요. 지문 A에 뭔가를 줬어요. 그 지문 B에 역시 주고 이것에 근거해서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큰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80%는 들어있는데 20%가 이걸 안 주면 장난처럼 난리 나잖아요. 줬어요. 줬는데 이거 잘 알아먹지 못하게 줬어요. 좀 이따 풀어볼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통사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지문 A의 근거에서만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20%를 미리 공부해야 돼요. 설령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20%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고 알아내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10분을 써버려야 돼 거기다. 그러면 문제 지금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저거 하나 찾는데 10분씩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영학 중에서도 통사론이 거의 지금 키를 갖고 있는 임용고사 붙느냐 떨어지냐.
그 통사론 때문에 학생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통사론을 런던대에서 박사해서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학교에서도 통사론 교수 하다가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 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 동네로.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 월급으로는 도저히 못 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좋잖아요. 근데 가보면 진짜 좀 실망일 거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제자가 처음에 교사 돼가지고 첫 월급 통장에 190 몇만 원 들어오더래요. 자기 과외 알바할 때보다 적게 버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 근데 대신에 방학 있잖아. 안 해도 돈 나오잖아. 그리고 연금 좋잖아. 그래서 참고 기다려. 호봉 올라가. 걱정하지 마. 그 다음 수당도 있어. 요즘은 와서 교수님 조금 살만해요. 그러더라 나도. 그래서 저도 교수 미국서 이제 저는 영국서 했지만 영국 서고 들어와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너무 실망인 거야. 저는 이제 교수라서 그런지 조금 더 주더라고요. 298만 원 받았어요. 초봉 통장. 우리 집사람이 이거 뭐야? 뭐 용돈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거 가지고. 벌써 애가 2명 있고 그러는데. 싱글로 살면서 교사하면 뭐 이미 결혼하고 애가 둘씩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힘들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통사론에 관한 하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올해도 역시 세 문제 다 내가 가르쳤던 것들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고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시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뒤져보면 뭐 김영곤 선생님 작년 냈던 문제 다 나왔다더라 아마 다 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영어학에 관한 한 특별히 통사론에 관한 한은 내 수업만 들으면 이면 끝으로 제가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미 그게 검증이 됐잖아요. 수십 년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고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문제를 기출문제 다 풀 수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니까 다 풀 수 없으니까 제가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문제 한번 보자. 도대체 그리고 네가 금방 말했던 그 문제가 도대체 왜 그런 문제인가 살펴보자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또 다른 자료 하나 있잖아요. 기출문제. 거기 보면 2교시 전공 A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전공 A 기출문제 9번 문제입니다. 여기 바로 작년에 하여튼간에 제가 말했던 엑스트라 포지션이에요. 앤드루 라드포드 원서 특강에서도 나왔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엑서사이즈 보면 이 문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 A를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지문 A의 1번 뭘까요? A man who has red hair just came in. 여기에서 who 이하가 a man을 수식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을 엑스트라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웨이츠라고 그래요. 자, 1번에 A, B가 그런 문장이에요. 2번에 A, B는 뭘까요? 똑같아요. 2번 A의 경우에 John wants to turn a friend who needs help away. 자, 이때 who need는 a friend를 수식하는데 역시 2번의 B를 보면 문장 끝으로 나갔어요.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는 뭘까요? 1번의 경우에는 주어에 붙어있던 놈이 엑스트라 포즈 된 거예요. 반면에 2번의 경우에는 목적어에 붙어있다가 엑스트라 포즈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주고 지문 3에서는 VP 프리포징이라는 걸 줬어요. VP 프리포징. VP 프리포징. VP 프리포징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S가 NP, OX, VP 있을 때 이 VP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문장 제일 앞으로 이게 VP 프리포징이에요. 그게 3번이에요. 3번에 and 다음에 보세요. and 다음에 보면 turn a friend away who needs help. 요 전체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He want 다음에 있었죠. 이게 앞으로 샥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거 보고 VP 프리포징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를 줬어요? extra position. 3번은 뭐를 줬어요? VP 프리포징. 주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문 B예요. 그래서 based on the proposal in A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고 identify first in B에서 what syntactic category the extraposed CP into derived from A is adjoined to. 자, 이
그러니까 1번이 딥 스트럭처죠. 2번이 서피스 스트럭처예요. 자, 여기서 엑스트라 포지션이 일어났는데 그 엑스트라 포지션 한 CP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걸 냈어요. 이걸.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자, 3번 밑에 볼까요? 3번 밑에. The whole process can be represented as in 4. From the structure in 4A, the closure modifier CP adjoined to VP in 4B and the resulting VP constituent moved to the front of the sentence in 4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어 어프렌드에서 나와 있는 CP가 어디에 갖다 어드조인한다? 어디에 어드조인한다? 목적어에서 엑스트라 포즈 된 게 어디에 갖다 어드조인 된다고 돼 있어요? 어드조인드 투 어디요? BP. 그렇다면 그 BP가 이동을 할 때에는 이 VP에 어드조인드 되어 있는 엑스트라 포즈 되어 있는 요소를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걸 결정하는 게 뭐죠? 컨스티튜언트 테스트예요. 컨스티튜언트 테스트는 뭐죠? 어떤 단위가 이동을 하거나 대명사로 바뀔 때 자기 단위를 몽땅 데리고 가야 된다, 남기고 가야 된다? 몽땅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남기고 가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비문이야. 다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4번에 C를 보세요. 4번에 C를 보면 want 다음에 VP가 앞으로 갔잖아요. VP가 갈 때 자기 VP에 붙어있는 who need help를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잖아요. 4번에 C 보세요. 데리고 갔어요. VP가 갈 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서브젝트에서 엑스트라 포즈 되면 그러면 그놈은 어디에 가서 어디 붙어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해, 지문 A에서. 그리고 지문 B로 바로 갔어요. 근데 지문 B는 무슨 엑스트라 포지션을 냈어요? 오브젝트 건 냈어요? 서브젝트 건 냈어요? 서브젝트 건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100%를 설명 안 하고 20%를 남겨놓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작년에 제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입에 닳도록 뭐라 그러냐면, 자, 오브젝트에서 엑스트라 포즈 되면 어디로 간다? VP. 자, 주어에서 엑스트라 포즈 되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S. 요새 말로 하면 IP 혹은 TP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S를 뭘로 하라 그랬어요? S를 뭘로 해요? 4번 A 보세요. 4번 A 보니까 S를 뭘로 했어요? TP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P로 다 써야지.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그 20% 해당되는 거예요. 지문 A 없어. 지문 A는 실컷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오브젝트에서 엑스트라 포지션 되는 이야기를 실컷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문 B에서는 뭘 내버린 거예요? 서브젝트 엑스트라 포지션 내버린 거예요. 왜 뭐를 못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문 A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작년도부터 나오는 유행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고 있어라. 그 작년 거는 너무 황당했던 거고, 그나마 요거는 어때요? 엑스트라 포지션을 공부했으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건 좀 난 거지. 작년 그건 너무나 황당무계했던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앞으로 임용고사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엑스트라 포지션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교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교수 되기 전에. 이제 박사 받고 바로 한국에 돌아가지고 평가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좀 있었어요. 그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저는 이제 학력고사라든가 혹은 그때 이제 유학시험, 그때 임용은 제가 안 했어요. 담당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출제하게 되면 교수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제가 섭외하는 거예요. 이제 팀장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이번에 누구누구 교수 연락해. 교수님 시간 되십니까? 와서 문제 좀 내세요. 쭉 연락하고 된다는 사람도 딱 뽑아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 다 모시고 어디로 가요? 호텔이나 콘도로 모시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완전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한 달. 그걸 제가 했었어요. 자, 그거 하면서 뭐를 배웠겠어요? 출제를 어떻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들어가면 과거 20년 문제 다 주거든요.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내세요. 항상 그래요. 여기서 너무 벗어나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기출을 봐야 돼요. 기출 한번 큰일 나요. 기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걸 교수들 와서 봤어. 그러면 내년에 잡혀 들어간 교수들이 보고 그럼 나는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낼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이제 올해 냈어요? 내년에는 그럼 이걸 여기서 낸다고 뭘 내겠어요? 어떻게 내겠어요? 아, 올해는 이제 이거 바꿔서 내볼까? 이제 목적으로 해볼까? 뭐 그것도 하나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미 그건 다 나와버렸잖아. 여러분 같으면 뭘 내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차이지. 여러분 생각이 안 나. 가르쳐 준 것만 딸딸딸 해와. 나는 항상 더 생각해. 왜? 그 교수 그 스타일을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도 있잖아. 평가한 경험. 내가 감히 이거 내겠어요. 왜? Why? 왜 오브젝트에서 나가면 VP 어드조인이 되고 서브젝트에서 나가면 왜 TP에 어드조인 둘 다 VP에 간다든가 둘 다 SA에 가면은 누가 때리나? 그리고 더 좋잖아. 이론적으로 하나로 몰아서 가면 심플하잖아. 근데 왜 나눠? 이유가 뭘까? 그걸 내지. 그거 그 이유 이론이 하나 딱 있어. 하나. 근데 그 이론은 임용고사에 지금 4번 5번 나왔어. 그게 그 이론 가지고 계속. 근데 그 이론을 나는 여기다 적용하는 거지. 그 이론은 어디에 가장 많이 적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바인딩 티오리. 바인딩 티오리에 그 이론만 한 4번 적용해서 시험 문제 했거든. 그러면 그 이론 이미 얘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언급은 안 하지. 이번처럼. 그거 내지. 그럼 또 다 걸려들어. 그럼 이거 이제 학원에서 실컷 가르쳐 줄 거야. 뭐 S에서 나오면은, 서브젝트 나오면 S에 붙고, 목적에서 나오면 V, 이것만 또 실컷 공부해. 근데 내년에 또 문제 나오면 또 떨어져. 또 틀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더 가는 걸 모르거든. 계속 이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내가 낼 문제예요. 이 미용고사 이제 우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보러 갔던가 7, 8월 달에 할 때 낼 거예요. 그때 보세요. 아하, 이렇게 내는 거구나. 그래서 기출을 보면 그 다음 문제가 보여요. 항상. 여러분 그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학원 강의를 운영해 나가는지 대충 감 잡으셨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랑 같이 해서 내년에는 꼭 다 합격해서 우리 이번에도 그 합격하면 나한테 와서 전부 다 맛있는 거 하나씩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오셔서 저한테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말 안 해서 이름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 뒤에 있네. 잘 알겠지만 저는 이 임용고사 영어학만 이 노량진에서 지금 한 15년, 16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사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후회함 없이 그리고 다른 데서 손 볼 필요가 없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1년간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영각 다 풀어보시고요. 답도 다 달아드렸어요. 답 여기 핸드아웃 자료 7페이지 보면 답 다 달아놨어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답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any question?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음에도 교수 법선생님 모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